김을 먹을 때 우리는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거다. 단백질 또한 해조류 중에선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목적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요. 김을 같이 먹을 때 병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들 중에 하나가 박사님,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한국 음식 뭔지 아세요? 김치? 한 글자는 맞았습니다. 그래요. 김입니다. 김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신문에서 슈퍼푸드로 지정한 항암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김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김은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에 대한 기록은 1424년에 있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해의라고 바다의 옷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요. 그 외에는 해태니, 참기민이 불러왔다고 하는데, 현재의 이름인 김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거는요, 양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인조가 그 김을 먹어보고 나서, 야, 이 정말 맛있다. 이거 뭐냐? 이거 누가 만들어 왔어? 그랬더니 김영익이라는 사람이 지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그래? 그럼 이제부터 성을 따서 김이라고 부르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닭이 될 수 있고 이도 될 수 있었는데 김이 된 거고요. 김에는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B, C, E,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등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무기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연, 철분, 엽산, 칼륨, 칼슘, 그리고 인, 마그네슘, 나트륨, 규소, 철. 사실 안 들어있는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종류의 무기질들이 들어있고요. 미네랄의 저장 창고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칼륨은 바나나의 6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칼슘은 시금치의 10배가 들어있다고 하니 얼마나 풍부하게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겠죠. 김을 먹을 때 우리는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백질 또한 해조류 중에선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목적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요. 김을 같이 먹을 때 병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들 중에 하나가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을 도대체 왜 김이랑 먹지 마라? 도토리묵에 항상 뭐 들어가요? 김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된다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냐면, 도토리묵 속에는 탄닌이 들어있어요. 우리 도토리묵 먹으면 약간 떫은 맛이 나지 않습니까? 탄닌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건 탄닌만이 아닙니다. 철분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김 속에는 여러 가지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간에도 서로 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도토리묵에 들어있는 탄닌 정도로는 걱정하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요. 오히려 제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피와 녹차입니다. 김을, 무기질을 흡수하기 위해서 복용했다고 하시면 오히려 커피와 차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녹차엔 뭐가 들어있죠? 탄닌과 카페인이 다 들어있습니다. 카페인과 탄닌 모두 다요, 흡수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도토리묵보다 훨씬 흡수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김밥을 먹었습니다. 김을 반찬으로 많이 먹었어요. 김을 먹은 후에는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없애는 게 오히려 흡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흡수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면 비타민C를 조금 복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김에는요, 비타민C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김 100g당 93mg의 비타민C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 자체에서도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다 그러는 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먹으면 안 되냐면요, 첫 번째는 요오드가 과다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해조류이기 때문에 요오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요오드의 섭취를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김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미역, 다시마까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김 많이 드세요, 좋아요 라고 하시면 조미김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미김은 좋은 게 많지 않아요, 사실. 조미김 기준으로는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건 맞지만 조미김 100g에 한 40% 정도는 지방입니다. 거기에 들기름과 소금을 많이 바르게 돼 있잖아요.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산패, 그러니까 부패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조미김을 딱 뜯어봤더니 이거 유통기한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냄새가 왜 이래 하시는 경우 있죠? 다 그게 들기름들이 산화가 돼서 산패가 됐기 때문입니다. 조미김은 특히 유효기간, 유통기간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미김보다는 일반 김, 생김을 드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반찬, 김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요, 김마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효능도 다른가요? 혹시 겨울철에 김을 더 먹어야 되는 이유도 있을까요?
김은요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래김, 그리고 돌김, 그리고 파래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파래김부터 생각을 해보면, 파래김 이미 색깔부터 달라요, 그죠? 녹색빛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김맛과도 좀 많이 다르고요. 파래에서 녹색빛을 뜨는 이유는요, 클로로필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클로로필 성분이라는 게 항산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독소 제거 그리고 면역력 강화를 위해 좋기 때문에 항산화 목적으로 복용한다 그러면 파래김 드시는 게 괜찮겠고요. 돌김과 재래김은 식감 차이가 가장 큽니다. 좀 거칠거칠한 식감, 그리고 김을 봤을 때 빵꾸가 송송송 뚫려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돌김이고, 구멍 없이 쫙 펴져 있는 것들이 재래김입니다. 아주 크지는 않은데 돌김의 경우에 조금 더 칼슘과 철분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 정도 차이에서는 식감 그리고 나의 기호 차이, 나는 부드러운 게 좋더라, 나는 단단하게 씹는 맛이 좋더라는 것 정도로 구분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겨울철에 김이 좋은가요?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도 이제 양식을 많이 하는데, 김은 실제로 채취하는 시기는 한 10월에서 5월까지, 추워지기 시작하는 때부터 너무 따뜻하기 전까지. 김이 성장하는 데는 수온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이 되면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의 생장 속도가 더뎌집니다. 김의 성장 속도가 더뎌지면 훨씬 더 조밀하고 촘촘하게 자라기가 좋아서 영양분이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식감도 더 좋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의 포함이 더 많이 되어 있어서 겨울철 김이 아무래도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김, 어떤 분들이 챙겨 먹으면 더 좋을까요? 마른 김에는요, 비타민 A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100g에 3.75g.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당근의 3배, 그리고 시금치의 8배 가까이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A는요, 몸에 들어가서 눈에 좋아지는 역할을 합니다. 시각 유지에 필수적인 로놉신을 만드는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시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김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김 100g에는요 단백질이 38.6g 들어있습니다.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도 10에서 15% 정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흔히 식물성 단백질을 드십시오라고 하면 뭘 먹습니까? 콩을 많이 먹잖아요. 콩이랑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김 드시면 단백질 섭취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100g당 1.7g이나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잘 되도록 하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변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요 양배추의 16배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겠죠. 거기에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요 혈액 내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들을 흡착을 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거나 피가 좀 탁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김을 섭취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슈퍼푸드라고 알려진 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풍부한 단백질, 풍부한 무기질, 그리고 풍부한 비타민까지 정말 빼놓을 거 없이 훌륭한 김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김을 드실 때 조심하라 그랬던 거 갑상선 질환자, 요오드를 많이 섭취하면 안 되는 분들 조심하자 그랬었고요. 그리고 김 중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김, 조미김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미김에는 들기름 그리고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 비중이 높고, 그리고 혈압을 높이기도 쉽고, 짜기 때문에 음식을 과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김 좋아하잖아요. 가능하면 조미김보다는 일반 김에다가 소금보다는 간장 같은 것들을 가볍게, 혹은 김치 같은 걸로 간을 맞춰서 먹이면 잘 먹기 때문에 이렇게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